네, 안녕하십니까. 전통적 CFD 해석 방법의 한계를 혁신하는 유동해석 프로그램의 최근 동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진행할 메이븐의 황동순 컨설턴트입니다. 네, 이번 발표에서는 주제를 통해서도 아실 수 있듯이 기존 CFD 해석 방법의 한계점을 확인하고 대안으로서 두 가지 정도의 새로운 방향 및 기술을 제안해 드리고자 합니다. 한계라는 단어를 좀 사용하긴 했지만 기존 방법이 크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라는 개념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발표에 앞서 진행할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전산유체 역학에 대해서 기본 정의와 발전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고 전통적인 CFD 프로그램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확장성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뒤에 두 가지 확장 기능으로 클라우드 플랫폼과 LBM 기술에 대한 특징과 사례를 각각 설명해 드리고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한 뒤에 발표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점심시간 이후에 이론적인 내용으로 제가 발표를 진행하다 보니까 좀 많이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제가 좀 상처받지 않게 좀 짧게나마 집중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FD, 전산유체 역학에 대한 간단한 배경 이론과 기존 CFD 프로그램들의 특징 및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죠. 유체 역학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베르누이, 아니면 레이놀즈 공식, 혹은 어렵고 복잡하면서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분야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시나요? 물론 깊이 있게 파고든다면 어렵고 복잡한 것이 사실이지만 CFD 프로그램만을 놓고 본다면 일반 설계자분들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분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는 물론 해당 분야에 대해서 저보다 훨씬 뛰어나시고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선에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부터 차례대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말씀드린 대로 기본으로 돌아가서 육체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는 답을 못하실 분들은 아마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체란 기체나 액체와 같이 흐르는 물질을 말하게 되는데 조금 더 이론적으로 풀어보면 아주 작은 전단력이 가해지더라도 연속적으로 영구 변형이 일어나서 흐르게 되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유체 역학은 이러한 유체의 운동을 분석하는 물리학의 한 분야를 뜻하고 아주 작은 주변의 변화에도 변형이 일어나서 흐른다는 유체의 그러한 특성 때문에 유체 역학이 아무래도 복잡하고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기예보를 좀 하나로 예를 들면 기상청에서 소풍 가는 날에도 비가 온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죠. 그만큼 이 일기예보처럼 정확한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물론 일기예보는 더 많은 요소가 적용이 되긴 하지만 그 원리는 유체 역학과 비슷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에도 유동의 경향을 파악하고 예측하는 작업은 필요하기 때문에 CFD 프로그램들이 활용되는 건데요.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유체 역학이 어떻게 전산유체 역학으로 발전하게 됐을까요? 이미 오래전부터 유체 역학에 대한 궁금증이 뉴턴, 베르누이, 오일러와 같은 학자들에 의해서 발전이 됐고 1930년대에 이르러서는 2차원상의 유동을 계산하는 기법이 개발되게 되었습니다. 그 후 1960년에 이르면서 3차원에서의 해석 기법이 개발되었고 비행기와 같이 유체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항공 우주산업 분야에서 처음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70년대를 거치면서 다양한 유동해석 코드가 개발되어서 80년대에 이르러서는 컴퓨터를 활용한 본격적인 상용 프로그램의 출시 및 사용이 확대되게 되었죠. 90년대부터는 퍼스널 고성능 컴퓨터의 출현으로 프로그램이 보급화되면서 광범위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유체 역학에서부터 발전한 전산 유체 역학. 깊이 있게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한 수식과 이론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말 그대로 사람이 풀기 어려운 문제를, 유체의 거동 문제를 컴퓨터를 활용해서 풀고 해석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고성능의 컴퓨터를 활용한다고 해도 지속적인 변화를 가진 유체를 단번에 정확하게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형적인 CFD로 제가 예를 들면 유동장을 분할하고 격자별로, 나누어진 격자별로 분석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 뒤에 그 분석된 결과값을 모두 합쳐서 저희에게 보기 쉽게 정리해서 보여주는 게 바로 CFD 프로그램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전형적인 CFD 툴의 경우에는 오일러의 관점에서 정상 상태에 있는 유체의 흐름을 추적하고 수치적 계산을 진행해서 수렴된 최종 결과값을 저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전통적인 CFD의 약점, 한계에 대해서 다루면서 다시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CFD 프로그램이 왜 필요하고 왜 활용되어야 되는 걸까요? 우선 활용되는 산업 범위를 살펴보면 그 이유를 찾기가 쉬운데요. 운송 장비, 항공산업, 산업장비, 선박, 건축산업, 에너지, 그 외에도 의료 분야 등과 같이 물이나 공기 등과 같은 유체가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산업군에서는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든 산업군에 사용되기 때문에 해석 전문가가 아닌 설계자도 활용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설계자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어려운 분야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꺼려지는 게 사실일 겁니다. 하지만 더 이상 사실은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요즘에 출시되는 프로그램은 발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사용법 자체도 쉬워지고 있고 또 설계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설계자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본적인 이론은 조금 공부를 하셔야겠지만 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치를 따져본다면 충분히 값어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전산 유체 역학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이번 발표 주제인 본론으로 돌아와서 기존 CFD 방식의 특징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한 가지씩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시뮬레이션 작업은 아시다시피 대부분 3단계를 거쳐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전처리, 해석, 후처리 순인데요. 모델링 단순화와 경계 조건 입력, 격자 작업이 진행되는 전처리 단계에서부터 컴퓨터가 계산을 진행하는 해석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과값을 검토하고 확인하는 후처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약점이 부각되는 부분은 바로 전처리와 해석 영역인데 그 요소들을 살펴보면 해석에 필요한 중요한 요소들과 그 관련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중요 요소이기 때문에 그만큼 가지고 있는 약점이 쉽게 드러나기 때문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요 요소를 그렇다면 좀 한 가지씩 살펴보면 컴퓨터가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리소스를 줄이기 위해 해석의 목적에 맞게 진행하는 모델링 단순화 작업과 상황과 위치에 맞는 정확한 경계 조건, 그리고 모델에 적합한 격자 생성이 있는데 이 격자 생성 작업은 시간이나 경험이 좀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난류 모델과 같은 해석에 적합한 솔버를 선택하는 부분을 중요 요소로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중요 요소에 따른 전통적인 CFD 프로그램들의 약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난류 모델 문제를 들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기술력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이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개발되기를 좀 바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3가지 약점이 제가 앞으로 설명할 대안책과 좀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어떤 약점들이 있는지 살펴보면 먼저 비용 문제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해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고가, 고사양의 HPC가 필요하다는 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간 문제는 앞서 중요 요소 중 말씀드렸던 격자 작업과 관련해서 적합한 격자 생성을 위해서는 시간이나 경험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부분이죠. 마지막은 신뢰도 문제인데 이는 전통적인 CFD 툴로 계산을 하는 경우에 계산의 편의성과 해석 시간 등 리소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앞에서 잠깐 설명한 오일러의 관점으로 정상 상태로 수렴된 해석의 결과값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오일러 관점의 정상 상태 해석은 다시 좀 설명드리면 유체가 계속해서 같은 유형으로 흐른다라는 가정하에 그 수렴된 값을 보여주기 때문에 물체가 움직이거나 경계 조건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거나 비정상 상태에 대한 해석의 경우에는 그 해석에 대한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세 가지 문제점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대안이 현재도 제시가 되고 있고, 이번 발표에서는 두 가지 정도의 대안 기술을 제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차세대 기술은 바로 클라우드 플랫폼입니다. 클라우드 및 플랫폼은 최근에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되고 있죠. 다양한 산업 분야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인데, 직접적인 해석 솔버와 관련된 기술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업무 개선과 협업, 계산 리소스 감소의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플랫폼, 클라우드, 단어는 많이 접해보셨을 겁니다. 플랫폼의 사전적 의미는 승강장을 뜻하지만 최근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많은 사람이 쉽게 이용하거나 다양한 목적으로 협업에 활용한다는 의미에서 그 플랫폼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소프트웨어에서의 플랫폼은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 부서, 여러 사람이 함께 협업하고 아이디어를 서로 공유하는 공간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클라우드의 사전적 의미도 사실은 구름을 뜻하지만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언제 어디서든 업로드했다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의 자원을 다운로드해서 사용한다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클라우드 플랫폼이란 웹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데이터를 자유롭게 업로드, 다운로드하고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다른 팀, 다른 부서, 나아가 협력 업체와의 협업을 해당 플랫폼 공간, 웹으로 손쉽게 진행하는 방법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플랫폼 방식의 특징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기 전에, 그렇다면 기존 업무 방식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설계 및 해석 업무는 기본 설계부터 생산에 이르는 과정이 순차적으로 연계 없이 이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 업무의 막바지에 있는 해석을 진행하는 담당자나 생산자 혹은 저희 해석 컨설턴트 같은 사람들은 빠듯한 마감 일정 때문에 업무를 굉장히 타이트하고 굉장히 빠르게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설계 변경이나 과정 중간에 문제가 발생되게 된다면 다시 그 부분으로 돌아가서 수정을 한 다음에 순차적으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나 시간적인 리소스 문제는 이러다 말할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는 서비스 개념이 무엇일까요? 계속 설명드리고 있지만 그게 바로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퍼블릭 클라우드 플랫폼입니다. 우선 해석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클라우드 플랫폼 시스템을 먼저 살펴볼 텐데, 클라우드 플랫폼 시스템에서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직접 설치할 필요 없이 웹 브라우저로 언제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하며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또한 인증된 기관을 통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공유하기 때문에 보안은 문제가 되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사용이 가능하고 전산팀과 같이 서버 관리 인력에 많은 비용을 투자할 필요가 없죠. 또한 프로그램 대부분의 작업이 웹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하드웨어를 주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비용적인 문제에서도 자유로워질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구매 후에 제품을 따로 받아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구매하는 즉시 다운로드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야기가 조금은 CAE와는 멀어진 느낌이 있는데요.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이러한 특징을 지닌 클라우드 플랫폼 시스템이
왜 기존 CFD 방식의 대체함이고 클라우드 플랫폼과 CFD 툴 두 개의 시너지 효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제가 시뮬리아의 플루이드 다이나믹스 엔지니어라는 제품을 통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품 설명이 너무 길어지면 지루해질 수 있으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다소 시스템사의 클라우드 플랫폼 시스템 안에서 그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업무 프로세스가 진행되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프로젝트를 가져오는 영업인원이 플랫폼 공간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되는 워크플로우는 팀장, 설계자, 해석 엔지니어를 포함한 다양한 부서 사람들이 이 플랫폼 안에서 자유롭게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 기존처럼 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업무가 아니라 실시간으로 그 안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나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해서 설계를 진행하고 해석을 수행한 뒤에 중간중간 발생되는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업무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계 과정, 전반적인 과정에서의 차이는 이렇게 명확한데 그렇다면 어떠한 특징이 기존 CFD의 한계를 극복한다라고 제가 설명드린 걸까요? 두 가지로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클라우드 기반의 계산과 클라우드 기반의 협업입니다. 먼저 클라우드 기반의 계산은 보유한 장비의 사양의 한계가 그치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를 통해서 최대 288개의 코어까지도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해석과 그를 통해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죠. 이러한 방식은 또한 매해 해석의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업체나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코어의 리소스만큼만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비용을 대폭 감소할 수 있는 효과도 가져오게 됩니다. 두 번째, 클라우드 기반의 협업은 앞서 설명드린 플랫폼 시스템의 장점처럼 해석 모델에 대한 데이터나 해석 결과 데이터를 클라우드 공간에 저장하고 언제 어디서나 필요할 때 검토해보거나 온라인상에서 다른 부서 사람들과 협업 및 아이디어 공유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장점을 지닌 플루이드 다이나믹스 엔지니어에 대한 짧은 영상, 제가 준비한 짧은 영상을 한번 함께 보고 다음 대항 기술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통해 소개해드릴 제품은 플루이드 다이나믹스 엔지니어라는 시뮬리아 제품군의 유동해석 제품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한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의 범용 해석 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플랫폼의 특징을 소개해드리기 위해 간략한 배관 내부 유동 해석의 설계 변경을 통해 설명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놀렸네요. 이거를 그냥 큰 화면으로 제가 틀어서 보여드릴게요. 영상을 통해 소개해드릴 제품,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한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의 범용 해석 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플랫폼의 특징을 소개해드리기 위해 간략한 배관 내부 유동 해석의 설계 변경을 통해 설명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관 내부의 유동 흐름에 대한 해석을 마친 후에 해석 결과에 따른 설계 변경이 필요하다면 설계자가 직접 플랫폼에서 해석의 결과를 확인한 뒤에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설계 툴을 사용하여 수정하고 변경된 모델을 곧바로 클라우드상에 업로드하여 해석 담당자는 신속하게 해당 모델의 수정을 확인하고 해석을 돌리는 게 가능합니다. 추가로 드론 모델을 통해서 특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 툴을 다룰 줄 아는 설계자라면 설계 툴로 설계한 모델을 별도의 변환 작업 없이 곧바로 클라우드상에 업로드하고 해석 툴을 실행하여 해석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해석을 진행하는 과정은 다른 여타 CFD 툴과 비슷하게 물성치와 경계 조건을 넣고 간단한 설정으로 격자의 수준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사용할 난류 모델을 여러 가지 중에서 적합한 모델로 선택하고 회전체의 경우 회전 조건을 입력만 하면 됩니다. 결과값으로 어떠한 값을 확인하고자 하는지 선택한 뒤에 해석을 수행하기 전에 짜놓은 격자가 어떻게 생성됐는지 확인해 본다면 간단한 설정만으로 충분히 고퀄리티의 격자를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최종적으로 해석을 돌리려고 할 때는 토큰이나 크레딧 같은 화폐 단위를 사용해서 필요한 만큼 클라우드 시스템의 자원을 가져다가 사용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완료된 결과는 해석 전문가, 해석을 돌린 사람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서 사람들이 플랫폼을 통해서 결과를 확인하고 공유하는 것이 가능하죠. 네, 자, 다음으로 기존 CFD를 보완하는 두 번째 기술로 소개해드릴 기술은 바로 LBM 기술입니다. LBM은 라티스 볼츠만 메소드의 약자로 유동해석의 여러 기법 중 한 가지인데요. 유동해석 기법은 크게 오일러 접근법의 기준을 둔 기존 해석 방식의 나비에르-스톡스 방정식 기반이 있고 라그랑지안 접근법의 기준을 둔 입자 기반의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입자 기반의 여러 방식 중에 대표적인 LBM 방식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격자 볼츠만 방법인 LBM은 이산화된 격자상에서 가상적인 입자들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나비에르-스톡스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수치 해석의 방법입니다. 좀 복잡하죠? 쉽게 설명드리자면 기존의 CFD 방법이 거시적으로 넓은 시야에서 유동의 흐름을 분석하는 거라면 LBM을 포함한 입자 기반의 방법에서는 미시적에 가까운 굉장히 가까운 관점에서 디테일하게 유동의 입자들의 거동을 분석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특히 LBM 방식의 경우에는 미시적 관점에서 입자 자체의 거동을 분석하는 다른 입자 기반 방식에 비해서는 거시적인 성질도 많이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시적인 관점의 장점과 미시적인 관점의 장점을 모두 지니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기술이 최근에 개발된 방법은 아니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고성능 하드웨어 발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코어의 개수가 많아지면서 그 입지가 좀 두터워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러한 LBM 방식은 어떠한 특징과 장점이 있기 때문에 대안 기술로 각광받는 걸까요? LBM 방식은 선형 형태로 이루어진 방정식을 계산하기 때문에 계산에 필요한 부하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또한 유체 유동을 각각의 격자점에서 계산하기 때문에 병렬 해석에 적합하여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죠. 그 외에도 입자들의 상호작용과 계면 추적 관련된 기술을 접목시키기에 용이하기 때문에 액체와 기체를 동시에 분석하는 다상 유동 해석에 유리하고 미시적인 관점은 아니지만 미시적에 가까운 중시적인 관점으로 분석을 진행하기 때문에 거시적인 기존 CFD 방식보다는 작은 스케일에 대한 분석에 유리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특징과 장점을 지닌 시뮬리아의 엑스플로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방식과 장점, 해석 사례들을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LBM 방식을 사용하는 엑스플로어는 기존 CFD 프로그램 대비 굉장히 많은 특징과 장점을 지니고 있는데요. 우선 특징을 먼저 좀 살펴보면 LBM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메쉬 설정을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격자가 짜여질까요? 어댑티브 리파인먼트 알고리즘을 통해서 계산이 진행되는 도중에 과정 중에 자동으로 격자가 생성되기 때문에 전처리 단계에서는 복잡한 설정을 별도로 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부분이 메쉬 설정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얼마나 큰 장점인지는 쉽게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또한 월 모델드 라지 에디 시뮬레이션 난류 모델을 지원하기 때문에 고체와 유체가 만나면서 생성되는 복잡한 난류 흐름에 대한 정확도가 향상되고, 입자 기반 CFD 툴들이 사용하는 라그랑지안 방정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보다 정밀한 계산 결과를 제공해 줍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특징이 곧 장점이기는 하지만 엑스플로어 제품의 장점을 세 가지로 좀 축약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할 텐데요. 높은 정확성과 시간 세이브, 쉬운 사용법이 그 세 가지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 높은 정확성의 경우에는 SMP DMP 기술을 통해 멀티코어를 활용한 병렬 해석에 최적화되어 빠른 시간에 복잡한 해석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시간 세이브의 경우에는 해석 모델을 변화 없이 그대로 가져와서 STL과 같은 공용 확장자로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고, 가장 중요한 건 격자를 생성하는 작업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전 처리에 들어가는 시간이 대폭 줄어들게 되죠. 마지막 장점인 쉬운 사용법의 경우에는 최근 출시되는 툴들이 거의 대부분 그렇긴 하겠지만 메뉴들이 직관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쉽게 배울 수 있고, 또 사용 방법 또한 간단하기 때문에 금방 배우고 손쉽게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엑스플로어라고 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LBM 방식의 특징과 장점을 좀 알아봤는데요. 짧은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엑스플로어를 활용한 산업 분야별 해석 예시들을 살펴보고 발표를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산업 분야입니다. 자동차 주변을 타고 흐르는 기류 분석뿐만 아니라 타이어의 회전까지 반영한 해석이 가능하며, 자동차의 움직임을 반영한 자동차의 추월 해석까지도 분석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의 여러 부품에 대한 유동 분석이나 타이어가 물 위를 지날 때의 수막 현상까지도 분석이 가능하죠. 항공 분야에서는 비행기의 바퀴가 접히고 펴질 때 실시간 주변 기류 분석이 가능하며, 제트기나 헬리콥터, 프로펠러처럼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주변에 대한 빠른 속도의 유동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 외 다양한 항공산업 분야의 유동 해석 분석이 가능하고요. 다음으로 선박산업 쪽에서는 출렁이는 파도 위를 떠다니는 물체나 바다 위의 배에 대한 주변 압력 및 속도 분석과 잠수함의 프로펠러, 회전을 포함한 유동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음 규모가 큰 토목공학, 건축산업 분야에서도 건축물을 타고 흐르는 유체에 대한 분석이나 규모가 굉장히 큰 다리나 댐 주변에 물과 같은, 공기와 같은 바람에 따른 유체 분석 또한 가능합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풍력 발전이나 수력 발전에도 활용이 충분히 가능하며, 회전함에 도는 스프링클러와 같은 해석도 가능하죠. 의료 분야에서는 혈관을 타고 흐르는 혈액에 대한 압력 및 속도 분석도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물체의 움직임을 동반하는 비선형 시간 의존 해석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빠른 속도로 가능한 입자 기반 툴 엑스플로어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했던 두 가지 기술과 대표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이 두 가지 방식이나 프로그램 외에도 굉장히 많은 CFD 프로그램들이 이미 상용화되어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소개해드린 두 가지 방식이나 제품이 최선의 정답이라고 하기보다는 앞에 그림 테이블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여러 제품에 분류가 되어 있듯이 해석하려고 하는 상황과 목적에 맞는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택하셔서 해석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결론입니다. 서론에서는 유체 역학과 CFD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린 다음에 왜 CFD 프로그램을 활용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드렸죠. 그리고 기존 프로그램의 부족한 점과 보완할 방법으로 두 가지 기술을 제안했습니다. 클라우드 플랫폼을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시간,
장소, 그 제약에서 벗어나고 비용을 절약하여 고성능 하드웨어의 자원을 마음껏 사용하는 방법을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해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입자 기반의 LBM 방식을 사용해서 액체와 기체를 동시에 분석하는 다상 해석뿐만 아니라 움직이는 물체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가능한 방법이 있다는 내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추가로 두 가적인 대표적인 제품도 함께 소개해 드렸죠. 자, 제가 설명드린 이러한 방법이나 대안책이 꼭 정답은 아니겠지만 이번 발표를 통해서 해석 전문가뿐만 아니라 설계자분들도 CFD 활용의 필요성을 조금이나마 느끼고 더 다양한 선택의 폭에서 CFD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제가 준비한 발표는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